안녕하세요. 곽토리 선생님이에요. 오늘은 저번 스케치 편에 이어서 채색을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채색의 단계는 초벌, 중벌, 그리고 완성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오늘은 초벌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여드리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초벌은 본격적으로 색을 쓰기 전에 명암을 깔아주는 단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명암이라고 해서 흰색과 까만색을 이용한 명도 차이만 나타내는 그런 작업이 아니라 실제로 무채색이라고 해서 물감과 물감을 섞어서 다양한 색상의 어둠을 만들어내서 그 색으로 명도를 표현을 해주는 단계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디자인 하시는 분들이 흰색이랑 까만색을 안 쓰다니 너무 신기해요 라고 댓글을 되게 많이 달아주셨는데요. 수채화는 물체의 색에 따른 그 어둠을 각각 다른 색으로 깔아서 표현을 해준 다음 그 물체의 색과 조화롭게 물체를 평면에서 입체로 끌어내는 것이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흰색을 쓰지 않는 이유는 흰색 대신에 물을 이용해서 농도를 이용해서 빛을 표현하는 것이 훨씬 더 맑고 청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초벌 단계에서 흥미롭게 봐줄 부분은 반사광에 어떤 식으로 색깔 표현을 해주는지와 물체에 따라서 어떻게 똑같은 어둠을 다르게 표현을 해나가는지가 좀 제가 생각하는 제 그림의 가장 큰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려볼게요. 지금 아직 물도 안 떴어요. 물을 떠볼까? 내 팔레트 보여줘야지. 수채화 물감은 너무나 신기하게도 이렇게 짜서 말려서 사용을 해야 돼요. 말리지 않으면 3번 숟가락 갖다 대면은 닿습니다. 근데 말려서 쓰면은 이제 열심히 녹여서 쓰면서 똑같은 농도를 쓰면서도 훨씬 오래 쓰고요. 어쨌든 말리는 것이 좀 국룰. 자, 물감을 짜보겠습니다. 팔레트를 뜯고요. 물감도 뜯고요. 아미가 왔어요. 기억을 더듬어 보자. 더듬. 자! 와, 물감 진짜 작아요. 이렇게 작을 줄 몰랐네. 진짜 일회용인데? 한 번에 하나씩 짜면 끝이겠는데? 기억을 거슬러 보자. 갈색 계열 여기거든? 원투 암버 라이트 레드 번트슈나. 미네랄 바이올렛 한 요쯤. 옐로우 다음에 그리니까 요쯤이지. 오페라도 요쯤. 레디안이가 끝이고. 블루가 이쪽이었을 거야. 퍼머넌트 그린 테라베르테? 이건 내가 안 썼던 색인 것 같긴 한데 사실 잘 기억 안 나. 코발트 그린? 이렇게인가? 코발트? 버밀리언 레드 크림슨. 이렇게 옐로우 먼저 들어오고 로즈메더 크림슨. 약간 요렇게였어. 옐로우 코. 잘 기억 안 나네? 프루시안 블루 울트라마린. 이거 색이 너무 적은가? 내가 물감을 색을 너무 적은 걸 샀나봐. 여기가 무슨 색이었는지 기억이 안 나. 제 생각에 저는 여기가 없는 팔레트를 썼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그 사이에 업그레이드가 안 됐으면 그것도 이상하지. 그럼 이 사이 뭔가 빈다는 건가? 기억이 안 납니다. 몰라, 이렇게인 것 같아. 근데 너무 적다! 진한 색깔 한번 볼게. 진한 워터컬러 32색 세트다. 32색 샀었어야 됐나봐. 화방렛 아직도 있네. 저도 화방렛 썼었거든요. 레몬 옐로우. 맞아, 레몬 옐로우도 나 따로 샀었었는데. 올리브 그린도 없네 그러고 보니까. 그리니쉬 올리브 셉 그린. 그럼 여기는 얼추 맞아. 인디고도 없네. 인디고 있어야 되는데. 로우 엄버도 없구나. 이씨, 세피아도 없구나. 대충 짜볼게요. 몰라요. 시루의 궁뎅입니다. 시루의 꼬리입니다. 대충 짜볼게. 시루야. 시루 꼬리 담글 것 같은데 완전. 조금씩은 남겨놓을게. 야, 꼬리 위험. 꼬리 치우세요. 너 가야겠다. 물티슈 어디 갔어? 시루의 꼬리는 원래 아무데나 막 들어가요. 끝이 시루. 퍼머넌트 그린 넘버 2. 이거 안 쓰던 색이다. 이거 제가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홀베인이면서도 쓰지 않았던 몇 안 되는 컬러 중에 하나였어요. 조금만 짜겠습니다. 테라베르? 이거 좀 화이트가 섞인 컬러라서 안 쓰겠네. 일단 코발트 그린? 이거 민트색이구나. 그러면 얘는 이쪽에 찍는 게 낫겠다. 이거 제가 궁금해가지고 낱개로 사서 써봤었던 기억이 있는 색이에요. 왜냐면 기본에 없는 색이라. 셉 그린, 올리브 그린, 그리니쉬 옐로우. 그리니쉬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존 브릴리언트 이거 아마 그 스킨 컬러일 거예요. 이건 저도 사서 써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인물을 뭐 가끔 그랬었는데 이게 있고 없고 차이가 되게 많이 나기 때문에 가끔 진짜 딱 요 색깔 사물을 뭐 그릴 때도 있고. 로즈 매더 뭐 레드 중에 그래도 꽤 좋아하던 색이었습니다. 크림슨도 크림슨 꽤 좋아했어. 옐로우 오커. 옐로우 오커는 저는 뭐 썩 좋아하는 색은 아니었는데 그래도 있으면 편하니까요. 나는 번트 시엔나로 만드는 무채색을 좋아했어. 번트엄버도 반다이크보다 좀 맑아서 잘 쓸 수 있는 색이죠. 반다이크는 전 세피아랑 같이였던 것 같아서 여기다 짜겠습니다. 컴포즈 블루.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마린 블루. 굉장히 무채색에 쓰기도 좋고 맑고 예쁜 색이라서 좋아해요. 이건 정말 신안에 없는 색이었어서 이거 순서 바꿔서 짤걸. 에이씨. 여기에 울트라마린이었던 것 같아. 그러고 프러쉬한 다음 인디고였었던 것 같아. 하지만 이미 짰으니 그냥 넘어갈게요. 울트라마린은 사실 신안이 좀 무채색 잡기에는 더 좋았었어갖고 저는 2개를 다 썼던 기억이 있어요. 바이올렛, 개주화. 제가 제일 좋아했던 색이에요. 없이 그림을 그릴 수 없었던 색. 그리고 페라. 짜자자자자. 짜자자자자. 기억나는 걸로는 올리브 그린, 셉 그린, 세피아 정도는 좀 있어줬으면 좋겠다라는 느낌인데요. 여튼 잘 말려서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잘할 수 있겠지? 전 지금 이렇게 잘 짜서 말려놨는데 지금 빈대들이 좀 있어요. 제가 이거 그때 물감 쇼핑하면서 뭔가 없는 게 있을 것 같다라고 했는데 잊고 말았어요. 그래서 팔레트에 물감을 새로 사온 거를 조금만 짜볼게요. 올리브 그린이 없더라고요. 그리니쉬 옆에 올리브 그린이 국룰이거든요. 그리고 또 없다고 느낀 게 세피아. 세피아가 되게 블랙 같은 그런 브라운이거든요. 반다이크보다 더 어두운. 그래서 좀 있어주면 쓸모가 있어서 또 짜볼게요. 지금 짜서 얘네들은 쓰면은 너무 뭉텅뭉텅 쓰는 그런 부작용이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한번 사봤어요. 그리고 미네랄 바이올렛은 내가 쓰다가 모자랄 것 같아서 하나 더 샀고요. 그리고 내가 보다가 이것도 발견했어요. 제가 미네랄 바이올렛 말고 또 간간히 잘 쓰던 브라운인데 퍼플기가 도는 그런 애거든요. 마스 바이올렛입니다. 얘도 여기다가 짜볼게요. 색깔 왜 이래 얘. 이렇게 부글거려. 그리고 제가 또 자주 쓰던 조합의 무채색에서 빼놓기 아까운 인디고를 또 사봤습니다. 인디고 말 그대로 남색이에요. 블루 계열 중에 제일 딥한 컬러죠. 그리고 이거는 울트라마린 신안 거도 사봤어요. 이게 뭐 모든 물감이 다 그렇긴 하지만 홀베인이랑 신안이랑 조금 느낌이 달라서 그냥 생각난 김에 한번 사봤어요. 비로소 뭐야 정신 차려! 아니 이거 왜 이래? 내가 물감 잘못 골랐나봐. 이게 분리가 되어 있네요, 색소랑. 이런 애들 간혹 있습니다. 물티슈 와주세요. 이 색깔 왜 이러냐? 이거 못 쓰겠다. 에이씨, 비싼 놈이 이러면 안 되지. 초벌 단계에서 꼭 해줘야 될 거는 거리감을 명확하게 내줘야 되고 물체를 빡 잡아줄 거를 이제 확실하게 잡아줘야 돼요. 예쁘게 그리는 게 절대 능사가 아닙니다. 먼저 반사광을 어떻게 표현을 해줄지 먼저 설계를 할 거예요. 설계를 한다고 표현하는 이유는 정말 머리 싸움이라서. 위에는 주황색이고 밑에는 보라색이잖아요. 마린 블루를 이용해서 반사광 표현해줄 부분을 표현을 해줄게요. 그리고 얘는 이게 파란색인데 빨간색이 섞여 있는 거였구나. 앞에가 빨강이고 뒤에가 파랑이야. 그러면 뒤에도 레드 계열로 간을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뒤에도 전반적으로 푸른 애들이라서. 그리고 나서는 이제 밑색을 깔 거예요. 반사광을 먼저 설계를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밑색도 깔아줄 건데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미네랄 바이올렛 색입니다. 원래 입시할 때는 이거 밑색 섞는 것도 어차피 내가 맨날 쓰는 거 비슷한 게 그걸로 쓰거든요.
그래가지고 미리 만들어놔요. 그럼 엄청 편했는데. 아 이거 근데 내가 쓰던 노란색이 아니라서 조금 아쉽다잉. 제가 좋아하는 무채색이 이 미네랄이랑 약간 옐로우 계열을 섞었을 때 나오는 그런 색이거든요. 울트라랑 반다이크 베이스인데 미네랄이 감돌 정도로 코팅을 해준 다음에 어둠은 일자로 따는 건 굉장히 바보 같은 짓입니다. 앞부분에서 잡혀서 뒤에는 이제 퍼져야 되니까 쭉 깔아주다가 약간 요철들을 일자로 떼주지 않도록 정말 신경을 써줘야 돼요. 그리고 얼룩이 애지간하면 안 남게. 내가 원하는 물방울은 나중에 예쁘게 세팅을 해줄 거거든요. 그래서 초반에는 농도를 확보를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밀도는 결국 또 농도에서 나오는 게 밀도이기 때문에 지금은 충분히 어두워 보이게 하는 게 약간 포인트라 그래야 되나? 그림자까지. 그림자도 어둠이니까 쭉 밀어줍니다. 하니까 또 한다. 망하는 거 아니야 근데? 이제 어떻게 포인트를 잡아줄지 대략적으로 모양을 조금씩 내주면서 어둠이 뭉치면은 제일 디테일을 내줘야 될 부분이 지저분하거나 이제 답답해 보인단 말이죠. 그렇지 않도록 조심해서 채워줍니다. 주둥이는 조금 울트라마린 베이스로 갈게요. 울트라마린에 반다이크. 저는 사실 번트 엄버를 섞는 울트라를 좀 더 좋아하는 편이었어서 울트라마린의 반다이크가 제일 블랙에 가까운 어두운 무채색이라면 그 다음은 번트 엄버, 그 다음 번트 시엔나. 무난하게 쓰는 색깔들이죠. 지금 방금 나도 모르게 습관 나왔다. 방금 저는 물을 여기다 조절한 겁니다. 이렇게 물을 약간 닦아낸 거야. 헉, 이런 게 튀어나온다. 웃긴다. 지금은 주둥이 포인트 부분을 묘사를 해주면서 이제 깔아줄게요. 아! 여기서는 푸른 계열은 맞아 올리브로 풀어줍니다. 제가 그래서 그리니쉬 옐로우를 되게 좋아하는데요. 아 여기 그리니쉬 넣었어야 됐다. 아 이 블루 뭔가 어색하더라. 그리니쉬를 넣었을 때 뭔가 조금 더 제가 표현하기 좋아하는 그런 조합으로 뽑기가 좋은데 이 주둥이가 이렇게 돼서 어떡하나. 그래서 번트 시엔나를 섞으면 딱 이 조합인데 귀찮으니까 채워버립시다. 채워서 나중에 처리하는 방법이 다 있어요. 얼룩진 데를 살짝 숨겨줄게요. 좁은 면적인데 내가 너무 난도질을 해놔버렸어. 여기가 빨간 거, 여기가 파란 거였다. 빨간 거는 또 울트라마린으로 가볼게요. 색깔에 따라서 조금씩 바뀌는 이유는 물체를 조금 더 입체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예요. 물체를 입체적으로 보여준다는 건 어둠에 다양한 색깔이 있는 것처럼 연출을 해주는 것 또한 일맥상통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둠 쪽에 묘사를 조금 해주면서 풀어줍니다. 그림자는 앞에서 어두워서 뒤에서 풀려야 되기 때문에 점점 풀리는 데 같이 그려주고 여기는 잡아준 순서를 그대로 잡아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일단은 다 잡아줄 건데 안에 홈이 두께가 있으니까 살짝 잡아주고 안에 묘사해줄 때는 기본 베이스 깔린 색을 너무 해치지 않도록 울트라마린 베이스의 무채색을 이용을 해주고 있고요. 최대한 스케치를 살려주고 있어요.
밑색은 색을 채울 때 물방울이 딱 내 목적에 맞게 남게 하려면 스피드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붓이 빨리빨리 지나가야 돼갖고 지금 약간 집중하느라 말을 못하겠네. 지금 이 머리를 어떻게 수습하지? 머리가 지금 마음에 안 드는데. 그리고 이제 지퍼락도 어둠을 조금 정리를 해줘야겠다. 퍼플 베이스에 그림자를 잡아주고, 물체가 뜨려면은 물체를 잡아줘야 되고요. 여기는 붙는 데는 이제 그림자를 잡아주고. 여기도 떠 있는 데인데 색을 좀 넣어줘야겠다. 살짝 문지르면서 들어가면 색이 쑤셔 들어가줘요. 이런 식으로 색을 좀 넣어주고, 여기는 저번에 말한 것처럼 아스팔트였으니까 약간 질감 표현을 해줘야 된다는 생각을 해주면서 중경 절물까지는 조금 그려볼까? 중경 절물은 내가 또 새로운 스킬을 썼어. 물방울을 맺히기 전에 손으로 걷어버리기. 성격 급한 자의 기술입니다. 중경은 너무 부담감 가지지 않는 선에서 나 좀 뭔가 느껴지는 것 같아, 예전의 기운이. 근데 지금 여기가 마음에 안 들어요. 에이씨! 올리브를 했어야 되는데. 남은 부분들도 저는 전체적으로 이쪽은 미네랄 바이올렛에서 이제 옐로우나 오렌지로 빠지는 계열로 묘사를 해줄 거고, 이쪽은 공간을 나눠준다는 개념으로 조금 더 울트라마린에 가까운 푸른 느낌으로 공간을 빼줄 거예요. 소묘처럼 모든 곳을 농도로만 조절하는 방법도 있지만 조금 더 입체적으로 확 따로 떨어져 보이는 효과를 위해서 저는 색깔을 나눠서 써주는 걸 굉장히 즐겨서 했습니다. 미네랄 바이올렛에 카드뮴 옐로우를, 이건 퍼머넌트 옐로우구나. 카드뮴 오렌지가 더 예쁜데, 병아리 같고. 지금 얘는 개나리라면 제가 좋아하는 카드뮴 오렌지는 조금 더 병아리거든요. 여기에 울트라마린까지 섞어주면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무채색 라인이 돼요. 맞아, 울트라마린에 올리브 그린 조합이 또 내가 좋아하는 거였는데. 그리고 위에 하나도 안 찍혔다. 여기 하는 거 다 날아갔네요. 물방울 걷어내준다고 혼자 헛소리하면서 했는데 대충 이렇게 했어요. 마음이 아프다. 약간 울트라마린에서 올리브로 빠지는 느낌으로 이거를 해주기로 했죠. 여기는 뒤에가 어두워서 떼줘야 되는 데니까 이런 외곽 라인 진짜 조심히 떼줘야 돼요. 최대한 좀 날렵할 수 있게 흘려서 여기 차가 끝나는 위치고, 위에는 조금 다른 톤으로 떼줘야겠다. 다시 미네랄 바이올렛이 옵니다. 미네랄 바이올렛에 올리브를 섞은 베이스를 쓸 거예요. 지금은 그냥 물로 살짝 닦아줬어요. 잠깐 휴식. 잠깐 휴식을 외친 이유는 나무 그림자부터 좀 잡아놓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거 칠해봤자 다 하나도 안 보이고 묻힐 것 같았고, 나무를 내가 그렸지만 잘 안 보인다. 나무도 조금씩은 묘사가 있는 것처럼 해주면서 그려주면 나중에 도움이 돼요.
얘를 어떻게 떼주면 좋을까? 이제 울트라마린이랑 약간 옐로우 베이스를 섞어서 원경에 거리감 줄 때 조금 더 터치를 해줄게요. 지금 저는 계속 물을 빼면서 내 붓에는 물을 빼고 이 물방울에서 물을 공급받는 그런 이론이에요. 굉장히 이과적이죠? 이게 오히려 이런 거는 지어내는 게 더 어려워요. 지금은 내가 참고할 수 있는 사진이 없으니까 대충 좀 느낌 오죠? 대충 그렇게 하는 거야. 자, 이제 나무가 조금 더 살았으면 좋겠다 싶은 타이밍에 나무를 정리를 해주고, 여기도 나무가 조금 더 살았으면 좋겠다 싶으니까 앞에 물체랑 뒤에 물체 뜨는 게 진짜 깨끗하게 잘 돼요. 조금 더 옐로우 쪽으로 가서 이제 더 맑고 푸른 미래를 이렇게 대충 표현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마를 때까지 위에는 두고요. 좀 돌아가면서 그려줘야 돼요. 수채화는 말라야 되기 때문에. 여기도 좀 그려줘야 되는구나. 아, 정말 안 그리기 애매한 위치야. 이게 자연스럽게 빼주면 예쁠 것 같은데 얘는 빼주기에 좀 애매한 위치네요. 그러면 조금 위에를 잡는 것처럼. 에이, 삐져났어. 다가 밑에는 색으로 막 빼버릴게요. 경계 같은 데다가 마감을 좀 해주고 싶은데 힘을 주긴 애매하다 싶은 데를 이 색으로 한 번 묻힌 김에 정리를 하는 게 진짜 손을 덜거든요. 그리고 다시 오랜만에 미네랄 바이올렛이 나와서, 와, 수채화 때보다 훨씬 여유가 없죠? 이거는 마르기 전에 얼른 작업을 해야 되는 게 많아서 그래요. 아이씨. 여기 말려준 다음에 한 번에 처리해줄 거예요. 이제 여기가 얼추 말랐습니다. 이제 얘를 정돈하는 시간이에요. 대충 깔아줬으면서 지금 이제 시간 확보를 좀 어느 정도 했다. 그럼 여기서는 디테일 확보를 한다 라는 느낌인데요. 원경은 무조건 덜 그린다고 해결이 되는 게 아니에요. 원경 같은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그려져 있는데 자연스럽게 빠지는 게 진짜 매력이거든요. 저는 원경의 매력을 충실하게 살려주는 걸 진짜 좋아하기 때문에 더 그려줄 거예요. 대신 적절한 톤으로 내가 좋아하는 색으로 빠지는 느낌이 충분히 나면서 형태는 정돈이 되게끔. 너무 무리면 안 돼요. 너무 무린 터치는 안 하니만 못해. 저는 지금 전반적으로 농도를 내가 지금 원하는 만큼 100%가 되진 않지만 어느 정도 나오고 있는 것 같거든요. 지금 내가 그려놓은 나무 중에 더 잡아줬으면 하는 부분만 터치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게 일자로 쭉 연결되면서 공간을 해치는 형태가 되지 않고 원경으로서 디테일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그림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아까 끊어놓은 것들을 좀 연결을 해놓는 거지. 너무 어려운가?
제가 강사할 때 진짜 많이 쓰던 말이 있어요. 근본이 잘못됐다. 그 근본은 먼경은 멀리 있고 근경과 중경은 거리감이 있으면서 앞으로 다가오는 그런 근본적인 거 있잖아요. 지금 내가 뒤를 그려주더라도 근본을 해치면서 그려주나?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뒤를 그려주되 근본적으로 앞에 있는 애랑 어우러지게 그려줘야 된다는 거지. 밝은 데를 떼준다는 건 형태에 볼륨을 준다는 뜻이죠. 근데 저 생각보다 진짜 오래됐는데 떠오르는 게 많네요. 이 차는 무슨 색이었을까? 내가 참고한 그림에서 차의 색깔이 너무 없어져가지고 적당히 지워서 그리도록 하겠어요. 여기 또 뭔가 중간 톤으로 한번 끼워주고, 얘는 이제 얘를 떼주면서 화이트를 없애줬다. 지금 1, 2, 3, 4, 5 앞에서 뒤에 있는 순서를 전 잡아줬어요. 조금 대충한 느낌이 없잖아 있습니다. 아, 물방울이 너무 많나? 벌써부터? 글씨에도 음영이 있을 거니까 내가 보기에 이게 분식인 것 같아서 분식이라고 썼어요. 제가 배고파서 이렇게 보였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글씨가 있긴 있어야 되잖아? 제 마음속에 쟤는 분식입니다. 차 밑에 그림자를 먼저 잡아줘 볼게요. 차 밑에 그림자는 제가 바퀴를 잡을 때부터 미네랄 바이올렛 베이스로 해주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거든요. 미네랄 바이올렛에서 올리브로 빠져나갈 겁니다. 잡혀감이 옮겨가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절대 놓치면 안 되고 잘 표현을 해줘야 돼요. 이제 이 그림자가 얘랑 부딪힐 건데 중경이라서 밝음을 끝까지 유지할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한 번은 묻어 떼줍니다. 여기는 공기가 지나가고 잠깐 비워놨고요. 나중에 같이 처리를 해줄 거예요. 여기까지는 좀 칠해야 되는구나. 멀리서 한번 볼까? 멀리서 보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림자는 울트라마린 계열로 가야겠다. 이거 막 색깔로 구분하는 게 꼭 해야 된다 그래야 되나? 그런 거는 진짜 전혀 아니고요. 그냥 제가 좋아하는 기법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어차피 제일 중요한 거는 밀도나 형태에 따른 표현 방법이라서 무난하게 가자. 물도 많이, 물감도 많이. 이렇게 쓰기가 굉장히 생각보다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근데 물도 많이, 물감도 많이가 그림을 잘 그리는 비법 중에 하나예요.
많이 쓰지 않게 주의해줘야 돼요. 물방울을 쓴다는 게 굉장히 완결성을 보여주는 큰 장치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지금 이 단계에서 완결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런 이유입니다. 감각적이지만 지킬 건 지킨 그 느낌으로 표현을 해주는 게 지금 저의 목표거든요. 감각적이라는 건 무엇이냐, 뭔가 진짜로 뒤에서부터 은은하게 있는 것 같은 그 느낌을 되게 성실하게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조금 감각적으로 표현을 한다고 보여지게끔 지금 색을 흩어지면서 쓰고 있는 거죠. 되게 그림자가 공기에 따라 순환하는 그 공간이 있잖아요. 그림자 안에도 그 공간감이 느껴지게끔 표현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 메인 점물 머리도 깨끗하게 떼주는 거, 이거 진짜 중요해요. 여기서 눈이 조금 커져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이죠. 올리브로 갔다가 뒤에도 이어지거든요? 백분 안 써도 되겠는데? 괜히 샀네. 약간 오페라를 섞어주면 조금 뭔가의 붉은색을 백붓이 역할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사실 백붓의 역할까지 14호로 얼추 다 해버렸어요. 푸른 베이스로 해줘. 약간 울트라마린을 많이 써서 푸른 베이스를 지금 얘보다 뒤에 있는 다 밀어줄 거예요. 그리고 그림자는 안 눌러줄게요. 제가 좀 진하게 한 것 같은 후회가 물려오거든요. 옆에 밝은 데만 한 번씩 채워줬고요. 그리고 여기는 한번 채워줘야 돼요. 어둠인데 제가 아직 표현을 덜 해줘서 어둠을 표현해주고, 지금 이제 루벤스를 들었어요. 루벤스를 들은 이유는 사실 좀 비슷하게 물방울로 표현하기 좋은 예시의 애인데 좀 더 날렵해요. 두 개를 다 좋아하긴 하지만 일말의 묘사를 이제 할 거다 하는 단계에서는 더 날렵한 애를 쓰면 좋으니까요. 저 진짜 깜짝 놀란 게 저랑 같이 미술학원 다닌 옆반 분이 다녀가셨더라고요, 댓글에. 그래서 진짜 너무 놀라워가지고 세상이 진짜 이렇게 좁다니까. 착하게 살아야 돼, 착하게. 여긴 구멍이잖아요. 이 구멍을 어떻게 더 정리를 하되 자연스럽게 빠지게 표현을 해줄 거라서 여기는 크게 더 안 건드려도 되는 상태를 만들어 줄 거다라는 느낌으로다가 묘사스러운 걸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조금 이쪽을 다 눌러주는 느낌으로 지금 이제 그려줄 거예요. 흰색이기는 한데 교통정리를 아까는 개별의 물체에서 교통정리를 해줬다면 이제는 조금 더 큰 거를 지켜주는 교통정리를 해주면서 진행을 해야 되거든요. 여기도 흰색 물체가 꺾였으니까 면이 하나 잡힐 거란 말이지. 조금 울트라마린 베이스로 무채색을 만들면서 만드는 이유는 2차 보라색 같아 보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내가 밑색을 해준 건 밑색을 해준 거고, 이건 어떻게 보면 밑색이긴 하지만 다소 색깔 칠하기 직전에 조금 그런 상태를 준비하는 과정인 것 같아요. 이걸 잡아줘야 된단 말이야. 이렇게 묘사를 해주면서 잡아주는 거죠. 얘가 더 잡힌다라고 지금 표시를 해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누가 잡히고 누가 튀어나오고 누가 앞에 있고
이거를 계속해서 정리해주는 과정이고 그거를 그냥 내 스타일로 하면 된다. 혹시 슈체가 따져보면 그렇게 말로만 표현하면 정말 쉬운 거죠. 하지만 쉽지 않은 데는 이유가 있겠죠. 오랜만에 버밀리언을 이용해서 이제 좀 터치를 남긴다는 느낌으로 잡아서 풀리게 가주죠. 여기도 조금 터치를 남긴다는 느낌으로 묘사를 해줄게요. 하이라이트 남겨놨던 거는 꼭 잘 남겨줘야 돼요. 얘는 흰색 위에 블랙이 들어와 있는 거라 명확하게 잡아줘야 되거든요. 얘가 굉장히 존재감이 있으면서 뒤랑 떨어지게 해줘야 돼서 약간 포인트를 주면서, 근데 수차에서 줄줄이 줄줄줄줄 묘사를 하는 거는 진짜 아나니만 못하거든요. 노력 대비 없는 거 없는 방법 중에 하나라서 항상 자기를 채찍질해야 돼요. 그만! 줄줄이 묘사를 하고 있어! 그만! 약간 그런 느낌으로 지금 약간 줄줄이 될 뻔했지만 약간 이성을 찾아서 가운데를 살짝 풀어줬습니다. 루벤스는 물을 먹는데 예리해요. 그러니까 이제 물 맛을 살리면서 예리한 표현이 되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붓 중에 하나였습니다. 또 줄줄이 사탕이 되지 않도록 끊어서 묘사를 해준 다음, 완전 블랙이기 때문에 저 라인이 조금 더 울트라마린을 가미한 색을 이용해서 저 블랙입니다 라고 해줍니다. 보통 색은 이렇게 꺾이는 부분에 넣어주는 편이에요. 왜냐면 꺾이는 부분이 빛이 가장 튀겨주는 부분이라 그래야 되나? 좀 시선을 가장 끄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중요하게 묘사를 해줘야 하고 시선을 가장 끌어줘야 되는 부분이죠. 짜는 과정이 어디를 힘을 줘야 될까를 항상 고민하면서 쌓아줘야 돼요. 지금 저도 어디를 힘을 줘야 될까 계속 고민하면서 쌓아주고 있거든요. 루벤스는 이렇게 좀 물방울이 맛을 살리기보다는 면을 딱 채워주면서 깨끗하게 표현을 해줄 수가 있어서 좀 좋네요. 지금은 영구작이 아니라 얼렁빨리 그림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성을 엄청 들이기보다는 빨리빨리 밀도를 올리는 방법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사실 흰색 물체를 그릴 때는 최대한 끝까지 지켜주다가 완성이 되고 난 뒤에 터치를 하는 게 조금 더 유리하긴 하거든요. 이거는 어차피 안에 들었으니까 한번 씌워줄게요. 이거 그릴은 이제 한번 눌러줄게요. 저는 눌러주는 단계에서는 너무 차갑지 않은 무채색을 사용하는 거를 좋아합니다. 나중에 어떻게 위에 쌓아줄지를 모르는데 너무 차가운 색을 쌓게 되면은 나중에 칙칙해지는 감이 있더라고요. 중경이지만 얘도 물체잖아요. 되게 새끈하게 표현을 해줘야 되거든요. 흰물체니까 여기 끝에만 살짝씩 잡아주고, 아 맞다, 글씨 써줘야 되지. 글씨가 녹색 글씨였단 말이죠. 아주 귀찮고 번거로운 글씨 쓰기. 저는 어둠에 있는 글씨만 쓸 겁니다. 왜냐면 밝은 데는 예쁜 색을 써야 되니까요. 보통 영어가 더 쉬워요. 한글이 더 쓰기 어렵더라고요. 영어는 균형만 맞춰서 그 안에 내용물만 넣으면 되니까 뭔가 쉽다고 느껴지더라고요. 드디어 앞으로 돌아올 때가 됐습니다. 루벤스 스포가 좋겠어. 스포 어서 오고, 정물을 지금 조금 어둡게 표현된 부분들 수정을 해줄 거예요.
닦아내는 게 종이에 무리가 가기는 하는데요. 피분 단계에서는 닦는 편이 더 좋다는 판단을 합니다. 너무 강하게 잡힌 것들은 뿌리부터 뽑아줘야 되거든요. 이를 색을 넣으면서 조금 구겨진 거를 잘 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기법 중에 하나인데 색 구겨넣기라고 아주 닦듯이 색을 구겨넣을 수가 있거든요. 물론 물 조절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시도는 해보세요. 되게 재밌는 방법인데 물방울들을 없애면서 내가 묻힌 올리브 그린색을 지금 집어넣고 있는 중이고요. 안에 보면 제가 아까 너무 다소 풀리지 않은 손으로 열심히 칠을 한 나머지 조금 난잡한 느낌이 들거든요. 스케치를 따라서 불필요한 물방울을 지워주면서 내가 반사광에 넣고 싶은 올리브 그린색을 끼얹어 준다고 보면 돼요. 그러면서 물방울도 예쁘게 남기고, 이제 인제 남기는 물방울은 충분히 남기 때문에 좀 효과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죠. 아, 멍청이. 여기도 지금 다 까맣게 칠했는데 요 꺾이는 턱에서도 위에 잡히고 밑에는 빠져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다 똑같이 잡아놨잖아. 급하게 칠하느라 정신 팔려가지고. 되게 내 걸 내가 고치면서 한다. 여기도 삐져나간 거 지우고, 그리고 여기도 하이라이트가 하나쯤 더 있어야겠는걸? 너무 뭉쳤어요. 이렇게 어둠이 뭉치게 들어간 건 썩 좋지 않거든요. 제가 14호로 너무 섣부른 시도를 한 것 같아요. 조금 뭉친 느낌이 예쁘지가 않네요. 불과 몇 분 전에 나를 반성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여기 위에는 윗면, 라벨의 윗면, 밑에도 지금 너무 퍼플 계열의 무채색으로 쭉 왔는데 여기도 확 풀어줬으면 좋았을 뻔했어요. 조금 많이 왔어. 잘못했어. 아쉬운 부분이에요. 꺾이고 나서는 확 더 풀어줬으면 좋았을 뻔했네요. 그래서 조금 풀어주고, 마르는 사이에 제일 앞에 있는 물체의 그림자를 그려줄 거예요. 그림자에 바닥의 질감을 표현을 해주는 게 좋은 방법이라고 했었잖아요. 왜냐면 그림자도 이렇게 일자로 쭉 진하면 재미가 없기 때문에 뭔가 더 있으면 더 좋아요. 이제 조금 버밀리온을 섞어서 오렌지를 약간 만들어서 라벨의 밝음을 살려는 줘야 되는데 이 물체는 여기서 잡혀서 풀리잖아요. 조금 밝은 색을 써주는 게 좋겠죠. 스케치 해놓은 것보다 밑색이 조금씩 많이 왔어요. 여기는 색으로 포인트를 잡아줘야 되는 데인데 내가 너무 밑색을 많이 나와버렸다. 수채화가 생각보다 수정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수정이 또 됩니다. 이 부분은 비워놓고 예쁜 보라색으로 포인트 설정을 해줄 겁니다. 그리고 이게 은근히 잘 쓰면 밀도를 올리는 방법 중에 또 하나가 되긴 하는데 추천하진 않아요. 어둠안의 밝음은 닦아서 표현해주는 게 되게 쉬워서 이 정도면 되겠고, 여기가 좀 총체적 남보다 이거 다 없애버려야 돼. 여기도 너무 많이 튀어나왔어. 여기는 밑색으로 튀어나온 게 아니고 색으로 튀어나와야 되는데 조금 많이 튀어나왔어. 잠깐 뒤에서 볼까요? 춘이 해. 춘이 해.
생각보다 잘하는데? 솔직히 채색은 개망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좋아, 잘하고 있어. 사실 수채화에서의 초벌이란 조금 어떤 의미인가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입시 미술에서는 돋보일 수 있는 내가 이만큼 더 해석을 해서 완성도 있게 마무리를 했다 라고 자랑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입시 미술에서 밀도, 초벌의 중요성을 강조하지 않는 데가 없어요. 그냥 초벌만 봐도 각 나오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초벌이 정말 많은 걸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색을 올리기 직전을 초벌이라고 봤을 때 지금 이제 거의 다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조금씩 디테일을 추가를 하면서 마무리를 해줄게요. 그리고 지금 이 하얀 자동차를 하얗게 띄어내면서 음영을 넣는 것에 저는 성공을 했어요. 이 그림에서는 입시 미술을 하는 사람들은 보통 음영과 거리감 뭐 이런 거에 굉장히 사로잡히기 때문에 이 밝은 물체의 어둠을 어떻게 표현할지가 조금 쉽지 않게 여겨질 수 있거든요. 자동차가 하얗게 똥 나오게 표현을 하는 게 생각보다 좀 머리를 많이 써야 되는 부분이란 말이죠. 저 지퍼락의 글씨를 또 그려줘야겠죠? 입시 미술이 팽배할 때는 이런 그림이 뽑히는 거야 조금 정해진 게 있었어요. 근데 저도 이제 조금 눈이 자라고 나서 보면서 느끼는 거는 그 방법이 정해진 게 아니고 결론적인 이론을 지키는 게 중요한 거죠. 색깔을 나는 셋그린으로 그렸는데 얘는 비리디안으로 녹색을 그렸어. 그런 거 가지고 누가 떨어지고 붙고가 결정나는 게 아니라는 거지. 이제 자동차까지 음영을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정말 밝은 데 빼고는 음영이 들어와 주는 게 좋겠어요. 이 바닥이 일단은 화이트이기 때문에 많이 어둡게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최후의 마지막까지도 종이에 흰색이 남아있어야 되는 어딜까요? 이거는 요 앞에 여기 묘사하는 여기 뿐입니다. 결국 얘네도 눌러줘야 되는 땅이기 때문에 한 번씩 눌러줬고요. 조금 얼룩이 신경 쓰이는 땅들도 살짝 빛이 스며든 것 같이 어둠을 조금만 걷어낼게요. 제 생각엔 명도가 좀 세다기보다는 그림자지만 바닥이잖아요. 바닥은 햇볕이 일바로 떨어지는 굉장히 중요하게 밝은 면인데 그것 치고 제가 조금 퍼플이 많이 가미된 무채색을 사용해서 약간 강하다고 느끼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걷어내고요. 나머지는 빛이 느껴지는 그런 그림자가 되도록 잘 표현을 해줘볼게요. 원경이 좀 나도 모르게 손이 가서 쓸데없이 많이 그리긴 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틀은 잡은 것 같아요. 공기가 스며들게 하는 게 어떤 거냐면 여기서 잡혀서 호흡 풀리는 거, 그리고 여기랑 여기 간격이 너무 딱 떨어지면은 이렇게 옆에 붙어 있는 것 같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멀리 공기가 지나가는 것처럼 표현을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데는 딱 떨어지는 선이지 않도록 여기서부터 자연스럽게 풀리다가 여기랑 마주하면 돼. 대신에 여기 하이라이트가 깨끗하게 떨어지게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이런 데도 이렇게 너무 여기가 강조되듯이 잡혀 보이면은 이 그림에서는 얘가 진짜로 바로 옆에 있잖아. 근데 우리는 바로 옆에 있지 않는 것처럼 그려줘야 되잖아요. 그런 거죠. 거짓말 치는 방법 중에 하나야. 공간이 안에 펼쳐져 있지롱 하는 척 하는 거죠. 사실 자일리톨도 화이트가 끝까지 남아있을 물체는 아니거든요. 중경이 있으니까 아직은 그래도 얘가 3등의 정물이더라도 정물이니까 약간 표현을 최대한 해준 다음 마지막 눌러주도록 할게요. 이제 정말 거의 끝인 것 같은데 멀리서 봤을 때 거슬렸던 여기 바퀴 부분 교통정리가 되지 않는 점, 약간 이쪽 어두운 물방울 없애주면서 이쪽이 잡히도록 만들어줬고요. 여기 너무 선처럼 남지 않도록. 그리고 저 위에 저 백미러라고 해야 되나? 여기도 조금 빠져줘야 되는 부분들은 빠지는 반사광을 넣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반사광이라는 거는 실제로 보이는 게 아닌데 지어내는 게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빨간색 물체를 그리는데 빨간색만 써서 그리면은 쓸 수 있는 빨간색이 너무 한정적이잖아요. 그러면은 이 평면에서
그 빨간색 물체를 띄어내는데 굉장히 좀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입시미술에서는 빨간색 물체를 그릴 때 빨간색 말고 더 풍부한 색깔을 이용해서 어둠 속에 어떤 환상의 세계가 있는 것처럼 이 물건의 볼륨감을 표현을 해서 떼내자 라는 차원에서 이제 반사광에다가 다른 반대의 색깔을 넣으면은 빨간색이 여기 있고 반대의 초록색이 여기 있으면은 이 사이에 모든 색이 다 들어오게 되잖아요. 정반대니까. 그렇게 더 다양한 색깔을 이용해서 떼낼 수 있는 그런 기술을 만든 것이죠. 그래서 조금 상상의 나래를 펼칠 필요가 있어요. 저는 유난히 또 색을 많이 쓰기도 하고 다양한 색을 이용하면은 그림이 더 풍성해지는 건 사실이거든요. 이 그림 자체는 2D이기 때문에. 하지만 막연하게 다양한 색을 쓰는 거는 그림에 뭔가 표현하고자 하는 목적을 해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내가 이 다양한 나만의 색깔을 이 그림에 도움이 되도록 쓸까? 이것이 입시미술을 하는 여러분이 고민을 해야 할 부분인 것이죠. 그리고 기본적인 룰 있잖아요. 제가 이거는 이렇게 떼줘야 되고 저렇게 해줘야 되고 그런 것들은 그것만 지키면은 내가 쓰는 이런 색을 쓰지 않고 반대의 색을 쓰더라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그 그림을 보셨을 때 실제로도 전혀 이상하다고 느끼지 않을 거예요. 그것이 기본이 되어 있냐 안 되어 있냐를 표현할 때의 그 기본이라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가르칠 때 룰을 강요하지 않아요. 허나 지켜야 하는 이론을 가르치죠. 이론을 지키는 안에서 상상력의 여지를 준다 그래야 되나? 댓글에 뭐 현역으로 입시를 하고 계시다는 분들도 되게 많던데요. 현역에서는 뭔가 기교적인 한계가 확실히 있어요. 물론 진짜 갑자기 말도 안 되게 너무 잘 그리는 분이 계실 수도 있지만 근데 입시는 기교를 잘 부린다고 붙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기교에 전혀 목매일 필요가 없어요. 내가 어떻게 이 앞뒤 사정 관계를 맞춰 나갈 것인가를 꼬임 없이 한 그림을 풀어내 나가는 게 실력인 거죠. 그거를 잘하면 기교가 없어도 무조건 붙어요. 어떤 그림이 스타일이 먹힌다더라, 이거 솔직히 다 헛소리거든요. 어떤 스타일이 먹힌다더라가 아니고 어떤 스타일로 공식을 맞췄더니 붙었더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3분들도 쫄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꼭 좀 알려주세요. 요새 수채화는 어떤 걸 하는지 한번 알려주시면 제가 또 여러분들의 선생님이 되어보겠습니다. 오, 좋아. 지금 여기 요런데 빨려 들어가듯이 이것이 수채화의 매력이죠. 여기서 똑같이 그리는 거는 좀 하수. 근데 여기서 빨려 들어가듯이 하는데 좀 어둠이 있어. 그것이 제가 좋아하는 수채화의 매력입니다. 이렇게 슬 마무리를 해볼까봐요. 밑색이라는 영역의 신비로움이 느껴지시나요? 지금도 이미 색을 진짜 많이 썼어요. 원래 밑색에는 진짜 한 무채색으로 다 가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저는 색을 진짜 많이 쓰는 거예요. 근데 그러려면 시간이 모자랄 수도 있는데 제가 기본적으로 손이 빠른 편이라서 그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됐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기도 해요. 지금 생각해보면 색을 많이 쓰지 않아도 붙을 수 있는 그림은 충분히 그릴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이 그냥 저의 서타일이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여기서 제가 색을 쓰게 되면 어떻게 바뀔지도 또 기대해주세요. 좋아요. 그쵸? 할 말이 없어지니까 이 소리까지 나오네. 네, 모두 전국에 입시미술을 하시는 고등학생 분들 그리고 뭐 재수생, 함수생 분들 모두 너무너무 응원하고요. 여러분들의 입시 생활을 저한테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또 흥미롭게 지켜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초벌이 끝났으니까 중벌과 이제 완성까지의 한 편, 남은 마지막 한 편으로 또 만나보도록 할게요. 이 영상은 화방 쇼핑 편, 스케치 편, 초벌 편, 그리고 완성까지 이렇게 4편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모두 4편 다 재밌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 또 다른 난장판 열심히 바닥 닦고 집에 갈 거예요. 팔레트는 백붓으로 이렇게 닦는 게 국룰이죠. 비리디안 알 수 없는 고통을 받고 있음. 확실히 저는 화방 쇼핑할 때 나왔던 방탄유리 팔레트 그게 더 좋다고 하시는 분들도 댓글에 있었는데 이게 뭔가 물 조절하기가 조금 더 용이한 느낌이 있어요.
좀 더 사각사각해서 붓끝을 잘 살려주는 느낌 같은 거랄까. 제가 물을 많이 사용하는 편이라서 그렇게 느꼈을 수도 있고요.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겉토리 계정에서도 만날 수 있어요. 놀러오세요.